네, 그래서 개정 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신차를 구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자, 신차 구입을 지금 희망하거나 계획하시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차량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가족 안전 책임지는 차량 안전도 평가입니다. 예. 네. 아니, 안전은 당연히 중요한데 자동차가 안전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내가 새로 산 차가 안전한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우선 그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치시면 또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자막 밑으로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요. 예, 주소를 쳐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차량별 안전도 평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네, 안전도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충돌 안전성 부분입니다. 네, 충돌 안전성은 단어 그대로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안전성을 살펴보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크게 6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모습이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전자석과 조수석에 인체 모형을 탑재를 시켜서 그 콘크리트 고정벽에 충돌을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고정벽의 정면, 그리고 뭐 부분 정면, 그리고 측면, 그리고 기둥 측면 충돌을 시켜서 그 안전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탑승자가 목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좌석 충돌 안전성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6살 혹은 10살 어린이의 모형을 뒷좌석에 앉혀서 어린이 충돌 안전성도 테스트합니다. 예, 보니까 평가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보행자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좀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도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제작사에 이런 자동차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동차가 뒤집혔을 때 혹은 자동차가 급하게 섰을 때는 얼마나 안전한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다양한 평가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종합 등급별로 평가 결과를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차량 구분별, 그리고 가격별, 연도별로 나눠서도 카테고리를 정해 결과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안전도 평가 꼭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체크 사항은 뭔가요? 네, 자, 두 번째. 수입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앞에서는 국내차였다면 수입차 구매 시에는 해외 사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해외 사례를요? 어떻게 체크해요? 네, 수입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들에게는 이 해외에서 발표하는 신차 평가 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국내 안전도 평가의 해외판 버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해외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런 경우 좀 틀린 경우도 있고 사실과는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해외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못하면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편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쉽게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바로 북미 올해차 선정입니다. 네, 그 북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량 평가나 안전도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그중에서도 올해차 선정은 뭐 기본적인 안전도 테스트 그리고 신차 초기 품질뿐만 아니라 전문 기자들이 뽑아서 올해차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소식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내차, 해외차뿐만 아니라 아주 쉽게 참고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한국 완성차 업체가 2019 북미 올해차 3개 부문 중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차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국내 차를 애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2019 북미 올해차가 뭔지를 한번 체크해봐라. 그럼 거기에 이제 차들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마지막 체크 사항은 뭘까요? 네, 마지막은 정확한 정보 수집 위해서 과장 광고 여부를 체크하랍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해 드리면 최근 일본의 한 자동차 업체가 이 과장 광고를 했다고 해서 이 과징금을 온 사례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때 이 평가를 받을 때 이 운전자석 앞부분 쪽에 어떤 부품을 설치를 했었어요. 브리켓 같은 것을.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최고의 안전 차량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걸 숨겼구나, 그죠? 국내에 출시할 때는 그 부품을
부착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인 건데.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부품이 다른 차량을 출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아주 안전한 차량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이 자체가 표시 광고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맞습니다. 부품이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초록 색깔이 이제 브리켓이라는 부품인데요. 위에는 이제 미국이고 아래에는 이제 국내에서 출시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광고 중지 명령과 과징금 8억 1,7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차량이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3,600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좀 이렇게 부품이 어떻게 다른지, 해외에서는 사례가 어떤지, 혹시 과징금을 문 사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에 뭐 차량뿐만 아니라 뭘 구매할 때는 그 시승기, 특히 이제 차는 시승기, 어떤 거는 이제 우리 활용기, 그죠? 뭐 사용기 이런 후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자료를 참고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정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